여보세요? 나? 요즘 별거 안 해. 그냥 학교 앞에서 글적거리면서 살고 있지. 아, 맞다. 나 학교 앞에 사진관 하나 차렸는데. 여러분에게 사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시절의 감정, 그 시절의 추억, 한 번쯤은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울고 웃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진첩에 한 사람을 더 기억하고자 합니다. 들렀다 가세요. 학교 앞 사진관. 어서오세요.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안쪽으로 오시겠습니다. 계단 조심하시고. 여기서 사진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한번 와봤는데 어떻게 사진관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지를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남겼던 발자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남겼던 발자취들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학교 근처에 이제 후배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사진관을 차려서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진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가끔씩 저는 그렇더라고요. 강의실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학생들이 막 놀고 있으면은 참 좋겠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갖게 되는. 지금 요즘에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나는 너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면서 되게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삶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 좀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은 뭐 즐겨 하시는 거 있으세요? 요새는 이제 나는 전원주택에 살잖아요. 네. 요새 이제 잡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잡초 뽑는 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풀만 뽑을 수 있고 이제 잡초 뽑다 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새소리 들리고 이제 조용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되게 즐기거든요. 이제 요새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잡초 뽑을 때 가끔씩 찬양을 이제 작게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뽑을 때도 있고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뽑을 때도 있고 풀을 그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계셔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리라는 단어가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여쭤봤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나는 은퇴를 3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움도 있고 내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과연 살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이 때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는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떠난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운 시간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다 지나가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겠구나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미 정리를 다 마치셔가지고 네. 그 교수님께서 시간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학교에서 좋아하시는 장소 있으신가요? 좀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만 난 연구실이 굉장히 내 연구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강이 흐르는 게 보이고 그 건너편이 보이고 거기 내려다보면서 혼자서 생각도 좀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 이제 다락방에 앉아 있으면 졸업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요. 학생들이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나고 두 장소가 나한테는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네.
사진 찍으러 오셨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거 작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aybe if some birds are singing. 감사합니다. 여기 적어주신 거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니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성교제나 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교수님은 어떻게 겪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관들은 내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이루어야 되고 그걸로 평가받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계속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되고 여기까지는 도달을 해야 되고 이걸 안 해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어떤 때는 정죄감까지 느끼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못하는 그런 거에서 내가 못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나 자신을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평가 기준을 자꾸 이제 가지고 보게 되고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보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어떤 성취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계속 저한테 주시는데 그게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 피 속에 도는 가치관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런 어떤 인간관이 나는 너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 위선적이다. 정말 내가 피를 갈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적도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과연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됐고 그게 어떤 순간에 가서 이렇게 딱 이제 내가 바뀌었네 라고 느낀 게 한 10년 만에 10년. 예수님 믿고 그 싸움이 굉장히 큰 싸움이었어요 나한테.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겪었던 그 기간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는 짧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가.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관점을 붙들고 그냥 견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조금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가르침이란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교육 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가르친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을 나누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삶 속에는 내 생각도 있고 내 느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도 있고 삶을 나누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가르치는 내용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방향성만 잘 제시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이 배워가는 거, 수업이라는 장면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학생들의 경험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 것이 나한테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삶의 정의를 너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비슷한 아픔을 느꼈을 때 위로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성장해가는 것들을 좀 지켜봐줄 수 있는 의미가 저한테 그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이제 세우신 어머님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나 많이 생각하셨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일반 교육학을 공부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그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아이들이 그냥 자기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인가 과연 이게.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뭐 교사가 되고 무슨 교육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어도 부모가 되든 어른이 되든 그런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를 만들 때 했던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면서 따로 딱 분리되어서만은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좀 느끼면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문화예술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조금 교수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문화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에 인간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문화다 이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낼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든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준다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거는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룰 수 있는 문화적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 예술로 오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예술들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건 틀렸어. 이게 아니라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왜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지? 그 이유가 뭐지? 그런 것들도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도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한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것들을 원하는지 궁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새롭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내 안에서 나의 기준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지금까지 교수님이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존 스토트의 제자도 그 책에서 나왔던 기독교인들의 청지기적인 삶 요거에 대해서 어떤 좀 연관성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존 스토트 그분 자체가 되게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제자도에서도 이제 청지기직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런 모든 예술의 분야들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라는 거죠. 이 삶의 여러 조건들과 자원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음악의 소비자로서 나는 내 음악을 어떻게 소비할 건지 내가 영화의 소비자로서 나는 어떻게 영화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청지기로서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음악들을 꼭 찬양이 아니어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거가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문화 속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고 또 욕망이 있고,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고민하는지, 뭐가 아픈지 그런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딱 한 장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을 좀 찍고 싶으신가요? 딱 한 번 찍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딱 한 장 남았어요. 그냥 학생들을 찍고 싶어요. 학생들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은퇴를 앞두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는 남들이 바라보는 나에 되게 많이 의식을 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로서 훨씬 더 자유롭게 산다. 그냥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더 많이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 나로서 살아간다.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라고 하더라고요. 나다움이 아름답다. 교수님께서는 그 변화 과정을 거치셔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아, 예. 뭔가 사진 어떻게 찍을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이쪽 봐주시고. 지금 찍는 사진이 교수님께 어떻게 기억되셨으면 하시나요? 학생들과 즐겁게 작업했던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교수님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 교수로 기억됐으면 하네요. 교수로서의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학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가르치는 것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했던 교수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숙경이란 사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숙경다워지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연극이랑 이런 것들은 현장감이 되게 중요한데 영상은 결국 편집자의 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명사회자야, 명사회자. 더욱 증진하도록 화이팅 화이팅!